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월요일 새벽 6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최대장과 함께 하면 됩니다. 같이 갑시다.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됩니다. 계속 아웃사이드로 돌지 말고 같이 와요. 저랑 같이 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삼성전자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삼성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천회장이나 이제 삼성에 목매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같이 골고루 포트폴리오 잘 짜서 분산 투자 하시면 좋아요. 분산 몰빵 투자는 가능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함께 해야지 여러분 오래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가는데 지치더라고. 오래 못 가더라고. 도중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합니다. 하여튼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인데 내 인생에 우리는 포기라는 게 없고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있어.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는 뜻밖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응? 가장 가까운 사람과 특히 뭐 친구나 뭐 애인이나 가족 등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가까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거나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완전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응? 나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나라면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해 가지고 상대도 나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하죠. 그 뇌 과학자들에 따르니까 인간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자신과 더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행동이 나의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강력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너는 나랑 똑같이 해야 돼. 같이 가야 돼. 응? 그런 본능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상대의 행동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더군다나 그 상대가 이 가족이나 또 애인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그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험한 말을 가끔 내뱉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진정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나라면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치한다 해도, 사람은 결코 같아질 수 없으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코 같아질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서로가 모자라고 그런 부족한 점을 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그 차세대 반도체 파운드리 격전지인 2나노 수주전이 격화되는데 삼성전자가 맞춤 장비 물량을 확보하고요. 신규 수주를 따내는 등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어요. 그래서 TSMC와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업계는 고객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공정 경험과 그런 수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더라는 거죠. 18일에 보니까 삼성은 최근에 그 일본이죠. AI 스타트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로부터 AI 가속기 등 AI 반도체를 수주한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 관련 정보를 이제 비밀에 붙이면서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업계는 2나노 기반의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 최대 경쟁자 TSMC보다도 한 발 앞서서 2나노 공정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또 연초부터 수주 성과를 내다 보니
TSMC 외에도 인텔, 라피더스 등 경쟁사들도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요. 당초 주요 파운드리 업체의 공정 로드맵을 보니까 2나노는 25년, 일러도 올해 말에나 양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고성능과 첨단 제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이전 공정인 3나노보다도 성능과 소비 전력을 한 20에서 30% 가까이 개선한 그 2나노 수요도 덩달아 뛰었죠. 덩달아 뛰었는데 아직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없다 그런 겁니다. 현재 2나노 시장의 최대 장점은 고객사 확보예요. 주문을 받은 후에 생산에 착수하는 파운드리 업종의 특성상 빠른 양산 돌입, 신뢰관계 구축으로 공정의 그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수율의 안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겠죠.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직접 나서요. 그래서 한 곳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객사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최대 무기는 기술력이에요.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수성하고 있는 TSMC보다도 점유율은 떨어지지만은 2나노 기술 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은 칩 크기를요 줄이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GAA 방식을 3나노부터 적용해서 오는 하여튼 그런 노하우를 확보했어요. 적용하는 그 노하우, 그런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거죠. 반면에 TSMC는 구식 기술이에요. 핀팻 방식으로 3나노를 생산했고요. 2나노부터는 GAA 방식을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국내외 협력사와의 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 2나노 공정의 최대 협력사인 슈퍼을 ASML은 화성에 1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연구개발 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나노용 하이 NA EUV 노광 장비 반입을 위한 것이고 삼성전자가 일정 수준의 그런 장비를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퀄컴도 최근에 삼성의 2나노 AP 시제품을 의뢰했죠. 이렇게 TSMC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TSMC는 중국 후이다, 미국 애플 등 고객사의 HPC용 2나노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정 용량을 늘리고 있고 바오산, 까오슝 등 대만 내 2나노 공정 투자랑 그 칩 생산량도 현재 키우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지 업계에 따르니까 TSMC 내부적으로 올해 2나노 공정 수요가 3나노 공정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장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도 파운드리 2위인 삼성이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수요가 폭증하는 차세대 공정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TSMC가 미중의 갈등과 GA의 경쟁력의 부재, 탈대만화로 혼란에 빠진 시기에 고객사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삼성과 LG가 애플 비전 프로 제품을 각각 5대랑 3대 구매를 합니다. 5대, 3대를 구매를 해서 집중 분석을 합니다.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한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도 주요 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메타에 이어서 애플이 이제 확장 현실 기기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화웨이 등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데 업계에서도 애플하고 IT 기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XR 기기를 내놔야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는 거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어요. ETRI. 여기에 최근에 애플 비전 프로 기술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의 비전 프로 디바이스하고 탑재 부품 가격 등을 상세히 분석을 했더라고요. ETRI는 비전 프로를 착용해서 지속성을 위해 가지고 무게의 그 분산형 디바이스 구조라고 하죠. 장시간 착용 불편성을 그런 해소하기 위해서 하중이 분산되는 구조를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무거운 폼팩트를 갖고 있답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워. 비전 프로 무게가 453g으로 추정되네요.
메타 퀘스트 3보다도 가볍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 탑재 부품에 대해서 소니 올레도스의 그 양안에 2300만 개의 그 화소로 영상을 제공하고 그 자이즈 렌즈로 동공간 거리를 조정해서 시력 교정 렌즈 부착이 가능하고 LG 디스플레이의 그 커브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각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사용자 눈을 이제 표현을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TSMC의 메인 칩셋이 탑재됐다 합니다. 이 중에 비전 프로 주요 부품으로 꼽히는 것은 소니 올레도스하고 LG의 디스플레이 외부 디스플레이 가격이 전체 48%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애플의 비전 프로에 소니 올레도스가 독점 공급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기술 개발을 이뤄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올레도스 수급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만큼 그 두 회사의 양산 시점에 이목이 쏠려요. 올레도스는 화면 크기가 1인치보다 작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인데 이 제품은 작지만은 선명한 화질로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제공해서 XR 기기 등에 이제 적합한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소니가 사용 중인 화이트 올레드 그 방식보다도 더 진보한 RGB 방식의 올레도스를 올해 최초 공개를 했고 지난해 미국 RGB 올레도스 전문 기업인데 이미지를 인수하는 등 개발 속도를 점차 내고 있고요.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지난해 열린 CES 2023 이걸 통해서 0.42인치 3500 ppi 올레드 시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세트 제품에 그 주력하는 삼성전자랑 LG전자 역시 경쟁 제품인 애플 비전 프로를 구매해서 분석에 이제 돌입한 거죠. 관건은 비전 프로의 판매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지예요. 시장에서는 비전 프로의 연간 최대 판매량을 100대 상당으로 예상을 하는데 업계 한 관계자는 무게 등 단점이 분명하다고 하네요. 모바일에서 헤드셋으로의 휴대격이 전환이 쉽지 않고 당분간 시장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간 최대 100만 대죠. 100만 대. 100대가 아니고 못합니다. 하여튼 삼성하고 LG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 제조 공정 특성상 그런 유리 기판 대신에 그 실리콘 기판 위에 그 올레드를 증착시켜서 만들려는가 봐요. 그 TSMC와 같은 그런 파운드리하고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막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좀 복잡합니다. 하여튼 장기적 관점에서 이 디바이스 개선에 따라서 XR 서비스 확장을 위한 그 미디어하고 콘텐츠 기술 개발도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RI는 애플이 오는 그 USD 그 연합을 주도를 하는데 공간 콘텐츠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을 함으로써 콘텐츠 개발 협업 생태계를 확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그 픽사, 어도비, 그 엔비디아, 오토데스크, 오픈 USD를 위한 연합체를 이제 구성해서요. XR앱,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삼성도 이제 언젠가 만들겠죠. XR 기기. 지난해 불황을 겪었던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이 올해 회복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공격적인 생산 그런 능력 확대보다도 신중한 투자를 모색하는 것 같아요. 시황에 맞춰서 투자 속도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전략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선호하는 거죠.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에 따라서 지난 1월 새해 첫 월간 메모리 반도체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플래시 설비 투자액 전망치 합계를 연간 245억 달러로 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 설비 투자액 합계인 260억 달러보다 5.77%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23년보다 투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하이닉스는 D램 설비 투자는 지난해보다 30%더 늘린 52억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낸드 투자에서는 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두 회사는
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겪었던 초유의 메모리 불황을 뚫고요. 올해 호황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후공정 위주죠. 그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이제 확충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신규 D램과 낸드 웨이퍼 전 공장 설비 구축은 보수적인 진행이 예상된다고 해요. 특히 낸드 설비 투자를 속도를 더욱 늦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은 올해 신축 공장이죠. P4의 시험 라인 규모인 월 5천만 장, 5천만 장의 그런 낸드 라인만 증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산 능력 확충보다는 시안의 낸드 공장을 중심으로 공정 전환 집중 예측이 됩니다. 트렌드포스는 하이닉스의 그 낸드 생산 능력의 경우 불황 시작 그 시점인 22년 그 말보다 적은 월 15만 장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하이닉스는 이천의 그 본사의 그 반도체 생산 기지 있죠. M14 여기 낸드 라인을 청주 공장으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 하이닉스 측은 지난달 말이죠. 실적 발표 회에서 올해 투자는 선단 공장 제품의 양산 확대와 필수 인프라 투자 등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증가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 설비를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D램과 낸드의 그 ASP 평균 판매 가격이 호황 시기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D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느린 낸드의 경우 올 연말께 재고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무리한 투자 대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고용량 칩 연구 개발 투자에 집중할 건데 메모리 회사들이 시장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액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예산 운영 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줄일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